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죄형법정주의.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 전 시간에 이제 살짝 얘기했죠. 범죄와 형벌은 뭘로 정해야 한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일단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죄형법정주의인데요.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 그래서 보장적 기능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었죠. 보장적 기능.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만들어졌느냐? 뭐 견해 대립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약간의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의 역사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프랑스를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뭐 세계 3대 혁명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유럽 애들 지들 입장에서 다 혁명이에요. 그래서 뭐 명예혁명, 혁명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혁명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혁명. 독립전쟁이지 무슨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혁명 같은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게 뭐죠? 프랑스 대혁명. 혁명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막 국민들이 일어나고 혁명하는 건데, 유럽 애들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인데 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냐면, 이게 그랜드 레볼루션 이렇게 부르죠. 대라고 하는 게 이제 혁명 같은 혁명은 요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모든 사회의 근본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쪽에서 얘기할 때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바로 이 전에 어떤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얘기하면 규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규문주의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아니고 뭐냐면, 이때의 권력은 누가 독점을 했다? 왕이 독점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루이 14세래요. 그래서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 앞에다가 붙이는 게 있죠. 태양왕. 태양왕. 그래서 짐은 곧 태양이다. 정신 나간 놈이죠. 근데 정신 나갔긴 했지만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절대 권력이다. 왜?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력은 누가 독점을 했다? 왕이 독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권력을 빼앗은 거죠. 근데 빼앗아 갖고 한 곳이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이 핵심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은 바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일어나죠. 우리가 삼권 분립 하잖아요.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권력 분립을 제창을 했대요. 그래서 권력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살려두되 권력을 나눴어요. 몇 개로? 3개로. 그래서 3개가 어떻게 됩니까?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행정이라는 말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집행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나눈 거예요. 권력을 나눴고, 그 다음에 권력을 나누면서 이제 역할을 나누는 건데, 바로 이제 예전에도 이런 역할은 왕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각각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입법부는 누가 가져간다? 자, 시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민인데 그냥 국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는요, 여전히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누가 가지고 있다? 법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눈 거예요. 권력의 주체가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럼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입법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집행부는 뭐 하는 곳이요?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집행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사법부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집행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법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적용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자, 이걸 주체를 나눈 거예요. 근데 나눴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과거에도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왕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왕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칙령, 왕명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만드는 거니까 굳이 서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대 체계로 이제 오다 보니까, 자,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집행부도 법을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집행을 하다 보면서 뭘 만듭니까? 바로 령을 만들죠. 령. 그러니까 령이라는 게 뭐 대통령령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령, 뭐 법무부령,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인정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위임입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위임입법 이런 건데, 바로 이 죄형법정주의는 뭐냐면, 최소한도 뭐다? 바로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것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뭘로 정해라? 법률로 정해라. 즉 왕이 만드는 걸로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가인 누가 있습니까? 의회가 있겠죠. 의회가 만든 법을 통해서, 의회가 만든 뭐? 형식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을 체계를 한번 놓고 보면은, 체계는 법이 이제 세상은 다 피라미드잖아요. 꼭대기가 있고 아래가 있죠. 그러면 법 체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이 뭡니까? 바로 무슨 법? 헌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겠죠. 그죠? 일단 법률 밑에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줄여서 명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명령 규칙.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명령, 법무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죄형법정지는 범죄와 형벌은 여기 이상으로 정하라 이거예요. 밑으로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다가 위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죄형 원래 이제 왕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가졌는데 이걸 뭐 합니까? 이제 시민들이 나타나서 왕의 권력을 뺏었으면 왕은 당연히 그 권력을 찾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찾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걸 통해서 여기서 뭐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무력화시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뭘로 정해라? 법률로 정하라는 거.